필요한 시점에서 유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큽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수도권에서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 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시점인 올해 1월 7일 이후 근 6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 숫자가 800명대가 일단 들어가니까 긴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숫자 800명이 넘은 것도 문제지만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추세를 보면 1월 7일 날이 869명 나왔다는 것은 작년 12월 25일에 1240명씩 피크를 찍고서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감염이 점점 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공포심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1월 달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예방접종이 없었지만 지금은 예방접종이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수의 증가는 뭐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의 임시선별검사소에 172명이나 나왔거든요. 네. 이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뭐 일단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뭐 후행성이긴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수도권에서의 80%, 85%씩 나오는 것. 지금 어제만 해도 619명이 수도권에서 나와서 80.6%였거든요. 80.9%. 네. 이런 상황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라는 것은 뭐 좀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예.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인 방역 의식과 또 개인 위생 또 거리두기, 모임 자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예. 숫자는 줄어들기 어려운데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방역을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어떤 그 수칙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자진해서 알아서 예, 예. 모임 등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예. 지금 이 상황도 사실은 6월 중순경에 상당히 감소세가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좀 해이해진 점이 많았던 것도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여름방학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도 등교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변화가 지금 있는 시기입니다. 1월이면 겨울이었고 이게 지금 같은 수치를 본다면 겨울에는 조금 더 어떤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고 7월이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은 좀 어때요?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더 큰 요인일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여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실내 환경에서 에어컨디션을 트는 건조기에 의한 공기 예. 감염, 예. 특히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는 공기 감염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높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예. 올 여름 특히 7, 8월은 이 공기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실내 환경에서는 꼭 보건 마스크를 쓰고 예. 또 장시간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에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또 외국인도 이렇게 수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제 야외에서는 7월이기 때문에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는 예,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예. 분위기 문제인데요. 사실 뜨거운 해변에서 거리 두기만 된다면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감염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꼭 해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변 시설 여러 가지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점 샤워실, 같은 데 네. 샤워실 이런 데를 계속 드나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문제는 해가 진 다음에 모임들이죠. 음식점뿐만 아니라 주점이라든지 음주, 또 해변가에서의 그 여러 가지 난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듯이 예, 예.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폭죽 터뜨리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감염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데에서 감염이 일어난 것들은 우리는 모니터링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특히 예. 지금 외국인들 경우 7월 4일이면은 또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폭죽 터뜨릴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당초 어제부터 방역 수치를 완화한 새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적용 시점은 일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현재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회식, 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굉장히 경증이고 또 발병하기 전에 이미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음주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요. 근데 문제는 사실 수도권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자리를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운전해서 지방으로 간대요. 거기서 또 이제 좀 완화된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리를 갖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거 효과가 있을지도 또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풍선 효과죠. 예. 서울 수도권이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만 강화한다고 이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1단계거든요. 예. 1단계는 거의 방역 통제가 없습니다. 예. 뭐 강화된 1단계 정도 하는 데들은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이행 기간을 둬서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주일을 유예하기는 했는데 네. 이 일주일 유예하면서 일주일 후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 4단계인 상황인데 지금 서울 수도권이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은 지금 이 숫자로 보면은 3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0명 이상이요 수도권에서 네네. 이미 그 숫자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은 수도권만 3단계이고 그 이외의 비수도권은 1단계라면은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의 이 단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기 예. 때문에 실제 우리 적용하는 시점도 지금 유예한다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네. 3단계, 2단계 이 차이점이 지금의 이 거리두기 단계랑 큰 차이는 없는데 유흥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다른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아예 적용을 시켜서 네. 3단계를 하고 지방도 선제적인 의미에서 2단계 정도로 올린다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하고 예, 또 예. 우리가 예방 접종이라는 걸 신속히 하게 되면은 사실은 7월, 8월만 좀 넘어가면은 우리 젊은 층들도 예방 접종이 그러니까요. 계산상으로 보면은 한 9월 정도에는 7월, 예. 8월만 넘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은 1차 접종이 되는 것으로 네. 보여요. 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한 1,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거든요. 적어도 50% 이상이 접종을 받게 되면은 네. 확진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8월 한 중순까지만 잘 조절을 하게 되면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1,000명 넘어가는 거는 간단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또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도 없는 것이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이나 위중증 환자는 이 환자 수에 비하면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이게 상황이라. 백신 때문인 거죠. 예, 그건 백신 접종에 의해서 60대 이상들이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차 접종만으로도 보호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게 무서운 변이주인 것이 60대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1차 접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받으신 분들이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네. 11주 계산하면은 8월 말이나 돼야 2차 예.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령층 고위험군에서는 이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은 예. 상당히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백기네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최대 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8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 60대 이상 74세까지의 연령층이 보호를 완전히 받지를 못하는 것이 네, 네. 1차 접종만으로는 30%대에 불과한데 2차 접종을 받아야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정도 예. 또 파이저 같은 경우 88% 정도 예방 효과를 얻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예. 사실은 2차 접종까지 다 맞고 나면은 네.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네. 사망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100%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도 90% 이상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한 2차 접종을 교차 접종이 됐든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됐든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들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내 부모를 지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델타 바이러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연구가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이게요. 네. 이 통계적인 착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전에 있던 알파 영국 변이주인 경우 일본에서 아주 엄청난 확산세를 보였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예방 접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영국의 경우 2만 8천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확진자의 평균 연령이 24세밖에 안 됩니다. 네. 사망자는 22명밖에 안 돼서 98%가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좀 독성이 있다 할지라도 통계로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모르네요. 백신 때문에. 모를 수밖에 예. 없죠. 예. 대신에 전파력은 굉장히 강해서 네. 지금 60%는 70% 알파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경에 의해서 즉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장소에 한 사람이 환자가 머물렀다 나간 자리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안 썼을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주 작은 양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거리두기가 됐다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네. 실내에서는 환기가 안 된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특히 여름에 즉 바람의 방향이 있는 네. 에어컨디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예. 즉 큰 방이라 할지라도 즉 카페 같은데 스타벅스 같은데 작년에 파주에서 일어난 저희가 작년에 겪었죠. 그 상황처럼 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한두 시간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네. 전원이 다 감염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예. 델타 바이러스는 올 여름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실내에서의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전파력 때문이었는데 변이가 생길수록 더 전파력이 세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더 걱정되는 건 더 센, 더 무서운 변이가 또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이러스의 속성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강해지면은 독성은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도 그랬었고 지금 이 델타 변이주 같은 경우도 40, 50대의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도 감염이 많이 되면서 네. 위중증 환자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예. 즉 일본에서도 보면은 델타 변이주가 7월 23일 날 올림픽을 할 때에는 거의 70% 가까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사실은 50대의 위중증 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 또 50대 이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네. 독성 자체가 좀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백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교차 접종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받게 돼요. 이제 2차 접종을 화이자로 하게 되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혹시 부작용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둘 다 겪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물론 경증의 부작용은 좀 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래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받았을 때 부작용이 크고 네. 2차 접종 받았을 때는 좀 마일드하거든요. 네, 네. 그런 반면에 파이저를 2차에서 맞게 되면은 그것이 2차로 파이저를 맞는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기 그래요? 때문에 예. 예. 경증 부작용은 늘어나지만 네, 네. 실제로 방어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방어력은 많이 높아지고. 많이 예. 나와 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4월 달에 접종을 받으신 의원급의 의료원이라든지 네. 약사분들 같으신 분들은 7월 달에는 다 2차 접종을 파이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또 지금 50대 미만은 전부 이 파이자로 2차 접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7월 달에만도 한 161만 명 정도가 파이자로 2차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는 뭐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서 많이 지금 시행된 상황이고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 보입니다. 교차 접종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저희 인체에서 면역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하는 이 백신인 경우에는 얀센처럼 한 번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두 번째 맞을 때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이미 생겨 있기 때문에 네. 2차 접종을 같은
벡터로 맞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다른 벡터,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에서는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26번 같은 걸 맞으면 서로 이 교차 면역이 안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파이자 같은 다른 플랫폼을 맞게 되면은 예. 사실은 그 임상 결과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임상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효과도 더 좋은 것이 지금 뭐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짚어왔던 그 문제들을 보면은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우리가 작년에 8.15 집회를 보면 네. 대규모 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 2차 유행이 나왔던 그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예. 우리 지금 서울 여의도라고 하는데 10,000명이 모여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장시간 있으려면 식사도 하고 뭐 음료도 마시고 모임도 같이 모여 다니기도 하고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접촉들에 의해서 서울 안에서의 감염이 퍼지면서 지방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델타 변이주들이 9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비수도권까지 이 델타 변이주들이 확산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지금 7월, 8월 중엔 진짜 자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뭐 100명, 200명의 집회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예. 우리 개인들도 지금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지금 강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분들만의 주장은 물론 있겠지만 전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행동은 지금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뭐 공연장은 야구장은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안 되냐 얘기하는데 이게 좀 다르죠. 전혀 다르고요. 예. 예. 이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완전한 방역 수칙을 지킨다 할지라도 네. 이 행동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집회 전후의 문제가 충분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아까 조금 전에 결론 얘기했던 것 같아요. 8월 말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방역 수칙을 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